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인으로부터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저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뭔지 아세요? 미중일까요? 뭐 일본일까요? 뭐 그런 게 먼저 떠오르죠. 네. 그런데 환율? 그 지인의 정답은 주식 보유 자체가 악재랍니다. 네, 그럴만 하죠.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씁쓸하지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네요. 주식을 들고 있는 자와 안 들고 있는 자의 최근 몇 달간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몇 달간 또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되겠죠. 8월, 9월 계속해서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기는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사고 싶어지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전망이 그렇게 밝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쯤 되면 이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하루하루 또 전략 짜가면서 버티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강한 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판 떠날 거 아니면요. 우리 이 시장에서 버텨보죠. 그리고 최소한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방법으로 전략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수급 상담 있는 날인 거 다들 아시죠?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이나 문자를 통해서 수급 상담 받고 싶은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 잠시 후에 상담도 면밀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지금 함께 하시죠. 예, 키워드 통해서 시장의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영어도 보이고 어제에 이어서 제가 가장 관심 가는 건 어쨌거나 광복절 휴장 또 휴장 하나 엄청 챙기시네요. 들어가 있고 이 중에서는 박민희 앵커는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 블랙스완도 궁금하고요. 대장주의 힘. 예. 일단 뭐 좋은 내용일 것 같으니까 좋은 거부터 보죠. 이걸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해요. 대장주의 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수급 상황 봤을 때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보합세를 기록하거나 오히려 팔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만이 현재 사고 있는데 개인도 사실 보면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0.7에서 코스닥은 1% 이상의 상승권을 유지하는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 또 일부 제약바이오 쪽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에서 1%대에서 SK하이닉스 3%대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특히 헬릭스미스가 20%대 그리고 어제 저희 진격의 진경에서 HLB요. HLB 10% 지금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흐름들이 지수도 이끌어가고 있다. 그 말인즉슨 시장 전체가 다 붕업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수급 상황을 봤을 때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대장주 중심의 흐름 때문에 대장의 힘으로 한번 꼽아봤어요. 어찌 보면은 대장만 가고 있어서 차별받는 종목들이 아쉽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그나마 이거라도 가져서 그렇죠. 지수가 버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키워드였고 예. 블랙스완 해주세요. 홍콩 쪽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홍콩에서 날아온 블랙스완 때문에 제가 앞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업데이트 시켜드렸지만 지금 홍콩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네. 군대 진압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좀 어떻게 금융시장의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이라는 그런 금융시장의 아시아 허브 상징성도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레인지를 넓혀놔야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잠깐 주춤하더라도 지금 홍콩 시위가 주식시장과 또 외환시장에 줄 영향력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프로그램 말미에도 관련해서 또 특집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시장의 영향력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스완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이번에는 제가 한번 꼽아보도록 할 텐데 아마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서 첫 번째로
파이팅 파이팅 이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어디에 파이팅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느낀 대로 쓴 거라 네.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이 올라갈 때마다 괜히 이 종목의 약자를 FNF, 파이팅 앤 파이팅 이렇게 받아들인달까요, 제 스스로? 약간 아재 개그 느낌으로. 갈 때 너무 잘 가니까요. 예. 파이팅 넘치게 가주니까요. 네. 이 FNF가 정말 상승 기운이 뿜뿜한 요 며칠입니다. 5거래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정말 좋은 흐름 보이다가 쭉 흘러내렸었는데 다시 한번 강한 탄력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늘 장도 5.7% 상승, 2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40에서 50% 증가했다라는 소식 들렸습니다. 하반기에 뭐 디스커버리 등의 겨울 의류 좀 주력이다 보니까 뭐 그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또 등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파이팅 앤 파이팅 더 올라달라는 마음에 네. 네, 웃으시니까 별로 민망하네요. 키워드 꼽을 때 시간이 없었나 봐요. 급하게 키워드 짜셨나 봐요. 창의력을 좀 물씬 발휘했죠. 알겠습니다. 파이팅 앤 파이팅 살펴봤고요. 저는 아까 이거 보다가 보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좀 싶어가지고 수산물도 애국하자 이거는 뭐예요? 어떤 의미로 이걸 선정하신 거예요? 또 왠지 구박받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단 이런 쪽의 검역이 강화된다고 해요. 일본과 네. 우리의 갈등 속에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관광이나 식품이나 이런 쪽 역시나 검사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본의 수산물을 검사 강화하는데 아마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국내 수산주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오늘 동원수산, 사조, 오양, CJ, 시푸드 등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도 시장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주목을 받았던 분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최근에 여러 가지 애국 테마로 엮이며 올라가는 종목들처럼 강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느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탄력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 박민영 앵커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키워드 수산물도 애국하자 들어봤고요. 네. 저희가 방금 이렇게 꼽아봤던 키워드 중에서 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키워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 홍콩 시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네. 분위기를 봤을 때 역시 우리 시장이나 안 그러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헤드라인이 악재로 또 도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금융시장 영향력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홍콩 시위로 그진다 그러면은 홍콩만의 문제로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개입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지역적 리스크로 큰 문제로 발전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오늘은 트럼프가 이제 관세 일부를 좀 12월 달로 이제 연기하면서 좀 완화되는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하거든요. 그 무역 분쟁에 대한 이제 우려로. 근데 이제 이 홍콩 문제 또한 역시 이제 중국과 미국이 맞붙어 있는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9월 달에 개최 예정인 미중 무역 협상, 여러 부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중 무역 협상에 또 하나 이제 걸림돌로 작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홍콩 사태학과 같은 경우는 홍콩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경제 그리고 아시아 경제 전반적으로 이제 하강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 이제 통화 환율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지속적으로 좀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이 사태 또한 역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로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서 이제 크게 완전히 다른 부분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이 홍콩발 시위 이 우려와 더불어서 중국의 대응 전략 그리고 미국의 어떤 반응 이거 계속적으로 살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시장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그 정도로 보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 지속 관찰해야 되고 이슈를 추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측 가능한 영역은 아니었고요. 그럼 이 종목군들은 어떨까요? 시장에서 오늘 탄력으로 보면 제일 좋습니다. 이 수산주요.
또 일본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들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강하지만 애국 테마, 뭐 일본과 불매 이런 쪽에 엮여버리면 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게 움직이거든요. 수산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수산주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그 일본 발수해주 또 여러 가지 이제 애국 테마주들 이거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뭐 최근에 이제 애국 테마로 좀 약간 그 엮였던 뭐 섹터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발 관련해 가지고 히스토리를 엮였던 종목들은 오늘 또 무역 분쟁이 호재로 바뀌니까 시장 올라가는 애들은 급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겠다. 오늘 또한 이제 동원수산이라든가 CJ시푸드라든가 뭐 신라SG라든가 이런 영업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뉴스가 나왔으니까 오전 초반부터 이제 뭐 급등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목군들은 그러나 지금 현재 뉴스가 흘러나왔을 때 가장 강한 섹터죠. 그래서 놓치기도 어려워요. 그냥 무시해버리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급등했을 때 쫓아가서 만약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 단기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기서 이 오늘 급등한 자리에서 매수해라 마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조정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지지대를 형성한다 그러면은 손절 라인, 커터 라인 잡고서냐 한번 매수 일부 정도 매수 접근은 가능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근데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일본 수산물 검사 강화 요걸로 인해서 관련주가 과연 중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우려 또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죠. 또 이제 이 이슈가 또 만약에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이 이슈는 완전히 또 사라지는 측면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런 테마주들도 중심을 지켜가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가가 급등했으면 리스크도 또한 같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관망 내지는 좀 이제 매수를 보류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고, 그 실적 대비 이제 조정이 들어와가지고 뭐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수산주는 일본발 테마를 떠나서 수산물 가격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러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 또 아울러 드려야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떨까요?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오늘입니다. FNF요. 좋은 실적 내놨고요. 또 하반기 기대감도 분명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 강하게 갈 수 있을지 전략 주실까요? FNF가 이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뭐 그런 실적을 보여줬죠. 영업이익이 보통 한 200억대 초반, 뭐 높으면 200억대 중반, 이 정도였는데 300을 넘어버렸으니까 실적이 상당히 후실적입니다. 물론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는 뭐 격언은 있긴 합니다만은 FNF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업체죠. 그래서 오늘 뭐 주가도 강합니다만 최근에 뭐 지속적인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은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고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 어떤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뭐 애국 테마라든가 이런 쪽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제 매매 접근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FNF 또한 이제 FNF 같은 경우도 또 그 애국 테마로 엮는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또 가능한 쪽인데 뭐 애국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니까 어차피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로 뭐 지금 올라서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매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뭐 조금 더 좋은 가격을 단기적으로 잡아본다라고 하면 8,000원대 초반 정도면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결국엔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실적을 기록하니까 투자 의견도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8만 원대 근처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FNF도 저희 계속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